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7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라는 제목에 혹시 놀라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변화들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들여다보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지혜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70세. 그 나이가 가져다주는 몸과 마음의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맞이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멋지게 살아내는 방법들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다음 챕터를 함께 열어볼까요? 먼저 우리 몸이 겪는 변화부터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준비하면 훨씬 더 활기차고 유연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의 기반이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 신체적 변화와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력 감소로 인한 걸음이 느려짐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엔 후다닥 뛰어다녔는데요. 지금은 10분이면 갈 곳도 30분 걸립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근데요, 그 사이에 벚꽃, 햇살, 바람 소리, 풀 냄새까지 그동안 놓쳤던 세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바쁘게 쫓기던 삶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운동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고강도 운동 대신 내 몸을 섬세하게 느끼며 즐길 수 있는 맨몸 운동, 밴드 운동처럼 부드럽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능성 근력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이젠 바쁘게 안 살아요. 느리게 살아보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해결책은 꾸준한 움직임과 균형 잡힌 영양에 있습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가볍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속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유튜브에 넘쳐나는 실버 세대를 위한 근력 운동 영상을 따라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또한 근육 유지와 재생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계란, 유제품 등을 끼니마다 충분히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청력 및 시력 저하 현상으로 특히 귀가 어두워짐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시야가 흐릿해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잘 안 들리긴 합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도 뉴스 소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놓쳐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외부 소리를 듣지 못해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기 싫은 말은 기가 막히게 안 들리는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다른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더 세심히 살피거나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확대하고 음성 지원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더 집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듣고 싶은 건 들리고 안 듣고 싶은 건 노이즈로 처리. 세상의 불필요한 소음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라고나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와 주변의 이해입니다.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하고 대화 시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또렷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의 시청각 상태를 미리 알려주고 조금 더 큰 목소리나 반복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수면 패턴 변화로 인한 아침형 인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며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젠 새벽에 눈이 절로 떠져요. 이로 인해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심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새벽 시간이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나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 변화는 우리 몸이 휴식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낮 동안의 활동량을 조절하고 밤에는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 자신을 더 깊이 돌보는 기회가 됩니다. 깊은 휴식을 통해 하루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의 상쾌한 공기와 고요함은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죠. 해결책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과식을 피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명상 등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문제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네 번째는 눈이 침침해짐입니다.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돋보기가 필수가 되고 스마트폰 화면도 최대로 확대해야 할 때가 많죠. 어두운 곳에서는 시야 확보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 대신 사람 얼굴 표정은 기가 막히게 읽어요. 이는 단순히 흐려지는 시력을 넘어 우리가 다른 감각들을 더 예민하게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나 몸짓, 그리고 미묘한 표정 변화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되죠. 또한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확대하거나 음성 지원 기능을 활용하고 오디오북이나 큰 글씨 서적처럼 새로운 콘텐츠 활용 방식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처와 일상의 변화 수용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자신의 눈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돋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집안의 조명을 밝게 하고 독서 등을 활용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글씨 크기를 키우는 등 작은 변화로도 생활의 편리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눈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장기 기능 저하로 인한 힘이 빠짐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해지고 한번 아프면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팔 힘은 줄었지만요. 손맛은 더 세졌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뚜껑을 여는 사소한 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젠 콩나물국에 소금 넣다가도 팔이 저릿할 때도 있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팔힘은 줄었어도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로 손맛은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신체적 약점을 다른 강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내 몸의 변화를 섬세하게 살피고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빼먹지 않고 복용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독감이나 폐렴 같은 필요한 예방 접종도 꼭 챙기시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마세요. 2번째 주제인 정신적 변화와 마음 다스리기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만큼이나 마음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을 이해하고 잘 다스린다면 젊은 시절에는 얻기 어려웠던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근육도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 조절의 변화로 감정이 잔잔해짐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엔 화가 안 납니다. 호르몬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법한 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 지나가더라고요. 세상사 별거 아니더군요. 오랜 경험을 통해 감정의 폭이 깊어지고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더 침착하고 인내심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포용력으로 이어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진정한 행복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몰두하거나 명상, 요가, 가벼운 산책 등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친한 친구나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며 감정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감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번째, 정신적 변화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현상입니다. 간혹 깜빡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단점 같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지? 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친지의 이름이나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버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옛사랑 이름은 절대 안 잊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통해 쌓인 삶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 세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암기력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인생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욱 관대하고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독서, 퍼즐, 바둑, 새로운 언어나 악기 학습처럼 뇌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생활화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뇌 훈련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발한 사회활동과 지속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 쓰면 녹슨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남입니다. 은퇴로 인한 직장 동료와의 단절, 지인과의 이별,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 문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인생이 다시 정리되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에 더 집중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지평을 넓히고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얻는 보람은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관심 있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맺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 자녀나 손주들과 영상통화로 소통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디지털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회고와 성찰 증가로 인한 고집이 철학이 되는 현상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과거의 아쉬운 일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땐 고집쟁이였는데요. 이젠 그걸 철학이라 부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집은 때로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되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은 성취감과 지혜를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르신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알아듣는 게 진짜지. 인생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거든. 긍정적인 해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써보는 것도 좋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들거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안정성과 전통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됩니다.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생기죠. 요즘 말로 셀프 러브가 생겼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지금 이 모습이 가장 나다워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아온 자신의 모습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생겨납니다. 이는 내면의 단단함으로 이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존감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도전은 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녀나 젊은 세대에게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게라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도전하며 변화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존감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조금 느리고, 조금 있고, 조금 아프죠? 하지만 그만큼 삶은 더 깊고, 웃음은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지금이 가장 맛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하지만 더 단단해진 마음. 조금은 느려졌지만 훨씬 더 깊어진 삶. 그래서 말입니다. 늙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는 손주보다 더 잘 씁니다. 인스타 감성. 저희가 한 수 위일지도 몰라요. 누가 늙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린 아이디어와 팁들이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미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70세 이후의 변화나 나만의 멋진 노년 대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이웃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